내일 함께 원일로를 걸읍시다. 아카데미 친구들이 5번째 띠익기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중앙동 시민행진입니다. 토요일 정오부터 중앙동 농협사거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고 아카데미 극장까지 함께 걷는 거죠. 시 정부의 불통과 졸속 행정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날 함께 걷고 외치며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이런 가운데 시의회도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원주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장 철거를 하겠다는 태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70회 1부는 원주통신에서 우재씨와 함께 아카데미 극장 철거 결정이 쏘아올린 시의회 파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씨, 예. 저희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이제 원일로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우재씨는 이전에 혹시 뭐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회요. 네. 몇 번 있죠. 처음 참여를 했던 것이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저 공교롭게 항상 정권이 바뀌면은 집회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였는데 2013년인가요? 저 철도 파업, 철도 민영화 이제 저지를 위한 그때 한 10만 명이 이제 서울광장에 모였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 했는데 나중에 뭐 이제 박근혜 탄핵 집회 이런 거 보니까 뭐 아주 그냥 100만 명도 막 오더라고. 그래서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0만 이러면 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때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나 막 그런 일도 있긴 했고 그리고 뭐 2015년이나 뭐 16년 이럴 때도 많이 나갔죠. 민중총궐기 뭐 할 때도 나고 그때 이제 저기 물대포를 한창 쏜 적이 있었잖아요. 15년이었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백남기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 날에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네. 그 바로 그 물대포 쏘던 현장에도 있었고 그때 이제 캡사이신을 뭐 나중에 다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지만은 굉장히 많이 섞은 체류액을 뿌려가지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체류액이라는 게. 그럼 옛날에 체류탄은 오죽했을까. 그쵸.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아무튼 간접적인 경험을 한 셈이죠. 뭐 저야 뭐 간접적이 그냥 뭐 물대포 좀 맞고 뭐 더 선두에서는 또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뒤에서 그냥 사진 찍으면서 네, 뭐 그런 거나 하고 있었다. 그래도 뭐 그런 집회도 있었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거기 등교하면 천막이 있고 등교하면은 뭐 교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처럼 이런 게 나옵니다. 민중가요들이 막 릴레이로 나옵니다. 막 이게 뭐 해방군가 여기는 뭔가 나날이 집회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집회 산 증인이시네요, 오재 씨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 때는 제가 뭐 군대에 있기도 했고 집회 뭐 그때 집회는 많이 열렸지만은 제가 좀 나간 적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좀 이렇게 또 집회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근데 이건 뭐 행진입니다. 행진 뭐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싸우고 이렇다기보다는 행진을 하는 거라서 체류액이 오고 가고 뭐 이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뭐 국인 씨도 좀 한 집회 좀 하셨나요?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근데 집회를 했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학내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등록금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 캠퍼스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장실을 점거했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직접적인 집회를 저희가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것보다는 서울 캠퍼스에서 이미 총장실을 점거해요. 거기서 먼저. 하면은 저희가 뭐 그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같이 연대를 하거나. 서울 캠이 먼저 다 해버리는구나. 네네네. 아무래도 또 총장실이 서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네. 저희는 뭘 점거할. 용인에서 갑자기 점거하기도.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이전에는 뭐 저희 이전의 학생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학내 분위기가 또 이런 뭐 운동권과 관련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이석기 의원 구속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또 뭐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세가 좀 불리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뭐 직접적으로 좀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런 데서도 질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 캠퍼스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뭐 학내 구성원들이
여론이 조금은 좀 부정적인 좀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뭐 그 뒤로는 뭐 소위 말해서 반권, 뭐 비권, 뭐 이런 총학생 애들이 네네네. 뭐 한국 외대 뭐 다니신 대학뿐만 네네. 아니라 여러 대학에도 들어서기도 했었고, 그쵸. 뭐 상지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뭐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런 집회를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그러니까 노동교육을 뭐 아무리 100번 넘게 받아도 파업 한번 하면 다 이제 그쵸. 느끼게 된다. 네네. 그 많은 어떤 그래서 뭐 저희가 파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집회를 하면은 네, 우리가 뭐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뭐 뉴스를 보면서 뭐 지인들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집회 한번 하면서 함께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뭔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진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와닿는 뭐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로부터 계속 이런 집회를 해오는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함께 원일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큐파이 원일로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한번 원일로를 이게 아마 저 농협사거리부터 저 KBS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아카데미로 돌아오는 아마 그런 코스일 텐데 그렇게 한번 걸어보면서 우리 힘을 한번 좀 만방에 한번 떨쳐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 저희 원조하는 척 70회 1부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첫 번째는 철거가 쏘아올린 시의회 파행입니다. 네, 시의회 파행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을 두고 말이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적 하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회 첫날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19일부터 보이콧하고 보이콧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뭐 기자회견도 열면서 뭐 원광수 시장이 이제 절차를 안 지킨 예산안을 넘겨가지고 말이야. 네네. 시의회를 이게 거수기로 보는 거냐, 막 이렇게 또 따지면서 막 사과해라,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물러라, 이거 예산안 삭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틀 후인 21일부터는 다시 회의에는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참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각자 이제 노트북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저 국회도 보면 말이죠. 요새는 이제 야당에서 태극기를 많이 붙이고 나오던데 뭐 이렇게 메시지를 쓴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뭐 누구 사퇴해라, 뭐 장관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무슨 사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붙여놓거나 하나의 뭔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신의 그 메시지를 알리는 도구로.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 시의원들도 노트북에다가 뭐 이제 그런 걸 쓴 거죠. 원광수 시장 뭐 규탄한다, 뭐 각성하라, 뭐 사퇴하라까지 있던데. 뭐 메시지가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여당에서 문제를 삼은 거죠. 국민의힘이. 아니 왜 상임위와 관련 없는 메시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건 아니다. 거슬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여당 시의원, 특히 이제 위원장들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행복이가 됐든 뭐 저 산경위가 됐든 문도희가 됐든 다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원을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아예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회의가 안 열렸어요. 상임위는. 안 열려서 뭐 이 강대강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됐다. 네네. 이런 가운데 원광수 시장은 이제 주말 사이에 말이죠.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이 추경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예산이 담겨 있으니까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읍소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오히려 야당의 화를 돋았다. 아니 지금 문제를 제공한 게 누군데?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제 사태의 본질인데 시장이 무슨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불성설이다. 시장의 요청을.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원 시장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을 삭감하고 졸속 추진을 한 데 대해서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김태훈 부시장하고 뭐 국장 과장들이 뭐 사과를 했다고 하긴 해요. 이 야당 시의원들 찾아가서. 근데 이제 야당 시의원들은 시장이 와라. 시장하고 실무급들이 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넘어서서 문화도시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이 변경안이 주무장관, 문체부 장관이겠죠. 주무장관과 도지사의 승인 절차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변경을 아직 문체부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강원도도 승인을 안 했는데 이거 바로 의회에 넘기는 말이 되냐. 예산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변경안도 올라간 것 같아요. 변경하겠다 계획을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이 안 됐는데 왜 벌써 올리고 있냐. 똑같은 거 아카데미 극장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절차를 안 지키냐 하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계획안은 여당이 단독 의결을 해서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죠.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없이 넘어갔죠. 이제 상임위가 파행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결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다뤄질 텐데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안정민 의원으로 선임이 됐어요. 야당 의원한테 예결위원장 자리가 네. 갔어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예결위 구성 자체가 여대 야소이기 때문에 아마 원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안건 아니겠습니까? 의안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여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면은 원광수 시장과 이제 여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앞으로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행 돌파를 과연 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서두르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장기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보도를 보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철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죠. 원주시는 그러려면 예산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새, 굉장히 졸속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철거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건 확인이 되지만 아니 이 절차상의 문제마저도 절차상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이걸 이렇게 막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통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반나절 만에 서면으로 개최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안 했다가 누락했다가 지적을 받고서 뒤늦게 열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철거를 발표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근데 통상 보면은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오고 예산안 편성하고 이게 한 몇 달 걸리는 절차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거의 하루 만에 뭐 반나절 만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거수기들처럼 그냥 법적 그 정말 절차만 그냥 지키겠다 그대로. 이게 이 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네네. 그냥 형식만 맞춰 가는 거죠.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행정이 도대체 말이 되냐.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요식적으로 네네. 졸속으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문제인 거죠. 세금은 소중히 여기면서 왜 그 세금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그 만들어진 절차는 왜 존중하지 않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도 지금 부족한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절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적 절차도 네네. 제대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원주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로 의아하다. 네, 저희가 모두 잘 얘기하지만 네.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또 이게 또 뭐 목록이 하나 추가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지난주 저희가 도장 깨기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하기가 무섭게 이번 주도 하나 또 도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지난주 수요일 19일이었죠.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이재원 총감독에게 위촉 계약 및 업무 협약 해지를 이제 통보했습니다. 원래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태였는데 네네. 일방적으로 이제 해지를 한 거죠, 계약. 이유는 이제 성실 수행 의무 위반과 계약 이행 위반을 들었습니다. 원주신문 24일 보도를 보면은 이재원 감독이 작년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축제 감독을 겸직했다는 건데요. 뭐 서울 웰컴대학교 페스티벌, 노원 탈축제, 정선 아리랑제 감독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축제 운영 계획서, 중간 보고서,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 축제 운영 계획서도 늦게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을 제대로 안 한 데다가 네네. 겸직까지 했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약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재원 감독은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26일 보도를 보면은 이 감독은 프리랜서 감독 대부분이 여러 개의 축제를 총 감독한다. 계약서에 겸임 금지 조항조차 없었다. 재단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채 아무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축제 운영 계획서 등은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후 협의 과정이 있어 늦었을 수는 있으나 원주시나 재단 어느 곳에서도 이를 재촉하거나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 올해 2023년 축제 운영계획서 제출 지연은 이미 제출한 계획서를 재단에서 재가를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연됐다고 하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시의 이 이유가 터무니없다.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네네. 이재용 감독은 예술 축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해임되고 해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반드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이재용 감독이 경력이 또 많은 감독 아닙니까? 그쵸. 뭐 경직도 지금 3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뭐 땐카 떠나도 그만이에요. 이분이.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 뭐 아니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 어딜 가서도 네. 감독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이렇게 또 법적 땐까지 하겠다는 거는 결국 이건 자기의 이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땐카의 네. 또 자존심의 문제이긴 네. 한 거거든요. 이것은 특히 이재용 감독이 사실 땐카를 거의 진두지휘했잖아요. 네. 기획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용 감독 쳐내고 그 다음은 땐카가 없어지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아마 뭐 네. 이름만 남은 그렇죠.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느낌이 지금 그래요. 약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제 본인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반드시 적극적인 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뭐 근데 예견된 일이죠. 댄싱 카니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네네. 저희도 뭐 말씀드렸지만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 시정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축소 개최됐었습니다. 3일만 열렸죠. 네네. 같은 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도 리뷰를 했지만 여당이 청문회에 가까운 집중 질타를 댄싱 카니발에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원주시 정부가 공공문화 사업을 줄줄이 지금 뒤집는 가운데 이 댄싱 카니발도 바로 이 그 리스트, 더 리스트에 추가가 된 셈이다. 한 주가 멀다 하고 문화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야, 참 이게 뭐 이제는 끝날까 싶으면 또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그러니까 네. 뭐 이것도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안 사안만 놓고 보면 땡카도 명분은 다 있어요. 시에서 내거는 네네. 아카데미도 있고 문화도시도 있고 뭐 한지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연결된 흐름이에요. 네. 그냥 전임 시정에서 했던 축제 그리고 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편협되고 경직된 관점으로 그냥 다 쳐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땡카도 마찬가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어디 추가될지 정말 이제는 네. 또 약간 하루가 멀다 고 이러니까 아니면 뭐 머리가 아파요.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은 일괄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매주 뭐 깜짝 이벤트 하십니까? 뭐 맨날 이러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쳐내서 그냥 네. 인수위 발표했듯이 네네. 다 쳐내서 어차피 인수위가 발표한 수순대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네.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의 옛 원주역이 반도체와 공원으로 이제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주역 혹시 뭐 최첨단 반도체 약간 뭐 그런 느낌인가요? 원주시 정부가 학성동 옛 원주역에 일단 원주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센트럴파크 지금 그 치앙리을 맞은편에 있는 그 중앙공원이 센트럴파크 아닌가요? 곳곳이 다 센트럴 파크가 되고 있다. 네. 이제 원주역 옆에 8,500제곱미터의 잔디 광장을 만들고요. 또 7,70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또 조성합니다. 야, 또 어김없이 주차장. 주차장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하, 하여간. 네. 그리고 원주 역사도 이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비 19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1차 추경에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관건이었던 이제 부지의 소유자 중 하나인 코레일 한국철도 공사가 사업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뭐 돈만 들어가면은 이제 공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좀 활용이 된다면은 방문객이 좀 증가하면서 일대에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이 상권이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인근에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네. 이 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또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 치악산 바람길 숲과도 이제 연결될 전망입니다. 원래는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원주역이 활용이 안 된다면 이제 그렇죠. 근데 활용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바람길 숲과도 이제 연결이 돼서 걸어서도 아마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거죠. 이렇게 공원을 일단 하나 짓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교육센터도 옛 원주역 인근인 견인차 주차장 부지에 이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로마트인가요? 네네, 원주역 앞에 아마, 그쪽 맞은편이죠. 맞은편 쪽에. 네. 좀 큰 부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 원이고요. 내년 11월 착공합니다. 이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옛 원주역 일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요 일대를요? 그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일단 국내 첫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를 구축해서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우수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차 전장 부품과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 센터도 조성해 국내 인증을 통한 판로 개척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짓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2년 넘게 방치돼서 슬럼가처럼 돼가고 있는 우리 미미즈가 나올 것만 같은
우리 옛 원주역이 과연 공원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근데 뭐 반도체 교육센터가 여기 인근에 건립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원래 계획했던 지금은 그 의료기기 그 센터 쪽에 있잖아요. 뭐 강원 뭐죠? 뭐 혁신파크인가? 그쪽에 벤처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문막 그쪽이죠? 네네. 그쪽을 또 뭐 원래 계획은 이게 계속 계획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자꾸 변경되는 듯한 느낌? 원래는 뭐 불온 산지에 조성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넓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불온에 짓고, 근데 불온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저쪽 뭐 아마 호저 이런 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 짓고 공장은 이제 뭐 교육이나 뭐 아니면 뭐 부품 테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원주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교육센터는 사실 뭐 대학이라든지 뭐 여기도 후보였어요. 견인차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다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원주시 전체가 클러스터화 되는 느낌이긴 그렇게 한데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되고 있다. 어쨌든 교육센터는 이미 짓기로 했으니까 지금 공장은 이제 어디다 질 거냐 이것도 난제입니다. 뭐 아직 불온 안 되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걸 유연하게 대처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로드맵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슬로건만 계속 그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뒤늦게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저번인가요? 저 원주시가 1호 투자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원주시의 반도체 기업이 공장 하나 더 짓기로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거기가 지금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정작 연구센터인가 본인들 연구 기관을 수원에 짓기로 했더라고요. 또. 그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는데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이런 거는 또 수원에 지었어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원주시는 약간 알짜배기는 다 놓치고 그냥 약간 이렇게 작은 공장들 이런 것만 유치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자,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지정동 지정읍. 마음에 드는 거요? 네. 어떤 어감이 더 좋은가? 저는 약간 지정읍? 지정읍? 네. 야, 여론을 의식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기업 도시가 생긴 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정면 인구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 29,442명에 달합니다.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면이라기에는 규모가 좀 크다. 그래서 행정구역 승격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면의 인구가 지금 양양, 고성, 화천, 양구보다 많아요. 지정군으로 가야 되나요? 군보다도 지금 많다 웬만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원주 MBC 24일 보도를 보면요. 유력한 건 지정읍입니다. 면에서 누리던 농촌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이제 지정동이 되면은 농촌 지역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요. 또 건강보험료도 22%가 올라 반발이 예상돼요. 또 기업도시는 가곡리에 있죠. 지정면. 이 가곡리 기업도시 때문에 농촌 지역이 만약에 혜택을 잃게 되면은 주민 간 갈등도 우려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이 사라진다. 동의 되면은. 네네네. 요거 기업 도시의 어떤 또 특히 이제 젊은 가족분들은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또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 가곡리만 따로 동으로 승격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 답은 지정읍밖에 없다. 승격한다. 원주시 정부는 일단 주민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승격이 실제 실행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논의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럼 면 중에서 가장 역대 규모가 컸던 건 뭘까? 지정면은 어느 정도야? 근데 역대 인구가 많았던 면을 보니까 지정면은 약과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장 인구가 많았던 면으로 유명했던 건 경남 김해시 장유면인데 2013년 6월 인구가 13만 4,481명이었다고요. 아니 이거만 그러니까 군이 뭡니까? 진짜 그냥 장유시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별칭으로. 네네. 그래서 버티고 버텼대요. 여기도 농촌 혜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버티고 버티다 결국에는 2013년 7월에 행정동 3개로 쪼개졌습니다. 3개의 동으로 쪼개져서 지금은 전환이 됐고. 네네. 어쨌든 이거에 비하면 지정면은 아직까지 좀 더 버틸 공산이 크긴 한데 어쨌든 뭐 승격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고 승격이 된다면 아마 지정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행정구역에 따라서 뭐 경찰서라든지 네네네. 소방서라든지 이 규모가 또 편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도시 규모에 비해서 또 너무 행정구역이 작으면 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동사무소가 지금 필요할 정도인데 지정면은 면사무소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력도 그렇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승격은 아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동의냐, 뭐 그렇죠. 이렇게 읍이냐. 뭐 읍으로 하지 않을까 일단 단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 도시에 이제 인구가 본격적으로 조금 아파트가 건립이 완공되면서 원주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좀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언젠간 풀어야 될 문제다. 네네. 뭐 이제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장님이 대리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택시 기사를 하셨던 건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 출신이신데 네. 대리운전까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황당한 실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강원일보 21일 보도를 보면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나온 시장실 전화번호가 대리운전 업체 번호로 장기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을 대표하는 연락처 중 하나인 시장실 번호가 잘못된 걸 몰랐던 거죠. 계속. 네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화번호 조직도 보면서 나와 있죠. 네. 시장실이 제일 먼저 있어요. 최상단에 있는데 이걸 틀린 걸 아무도 몰랐다.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간 받지 못한 민원 전화가 적잖지 않을까. 시장실에 걸었는데 대리운전. 그래서 저 MBC도 보도를 했는데 원주 MBC도 그 기자가 물어봐요. 이런 전화가 자주 오나요? 시장실이라고 하는. 뭐 종종 있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진짜 없진 않았던 거네요. 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시정부 해명은 이래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뒤늦게 번호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 3억 원을 들여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길 만큼 소통을 강조하는 원광수 시장에서 이런 기초적인 실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네네. 원주 MBC는 단순한 실수, 업무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1,800명 시청 직원 중 아무도 시장실 전화번호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시청 내부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실수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장실이기 때문에 더 특히 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광수 시장이 평소에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실수 하실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평소에 온갖 불통졸속 행정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시장실만 3억 들여서 1층을 옮기는 이런 쇼통만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터지고 나오니 저희가 비판에 가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나온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된 흐름처럼 보일 여지까지 있다는 거죠. 특히 원광수 시장에서 뭔가 어설프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행정들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 일환처럼 보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원주 MBC도 바로 그런 맥락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고 도대체 왜 이런 실수들이 나온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소통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시장실 번호가 뭐 바뀌거나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혹시 7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화선도 바뀌었나? 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않고서야. 네. 아니 뭐 시장실은 계속 똑같은 번호를 그쵸, 유지해 오고 보통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하여간 좀 반성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행정 또 소통 행보에 좀 더 신경을 내실 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우재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은 베리어 프리 커뮤니티 넘어 대신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 제작 교육 수강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오늘은 약간 뭐 기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네요. 그렇죠.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은 단체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너머라는 단체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냐? 장애의 유무는 향유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를 이제 기조로 하는 단체인데요. 미디어 콘텐츠부터 일상까지 베리어 프리 자막 제작과 커뮤니티 매핑 워크숍을 통해 우리 주변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찾아내고 함께 넘고자 하는 것을 표방하는 단체. 베리어 프리는 저희가 뭐 종종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은 뭐 한마디로 이제 벽을 허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일상에 있는 네. 장벽.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저상 버스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이제 버스에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아니 뭐 유니버설 디자인 보편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네네. 뭐 점자 블록이라든지 그쵸. 뭐 예시가 네. 많습니다. 자막도 뭐 너무 예시를 많이 드나요? 네. 자막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자막 틀면 막 저 효과음 소리도 막 하잖아요. 신나는 음악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라는 효과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굳이 저런 것까지 왜 표기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베리어 프리다. 그러니까 이 효과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상황을 충분히 거죠. 설명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베리어 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는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이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공연 연출가, 뭐 미술가, 뭐 독립예술영화 마니아 등을 이 주축이 돼서 작년 4월에 결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베리어 프리 영화 자막을 제작한다든지 베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베리어 프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 열심히 미디어 쪽에서. 그래서 이런 베리어 프리 영화 자막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실제로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작년에 그 연말에 전해드렸던 그 모두 모였데이? 네, 모두 모였데이에서도 이 영화를 그때 상영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어 프리 원주의 일의 다양한 시설들에 관한 베리어 프리 정보를 담은 지도도 제작을 해서 그게 베리어 프리 지도군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완성된 것들을 제가 뉴스레터로 이제 그 미디어 센터 소식들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 소식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뭐 원주 주요 그 거점들, 뭐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요 공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겨 있기도 하고 아니면 몇 군데는 이런 카페나 음식점에 관한 정보들도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그 활동을 넘어서 이제 올해는 여행자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 여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이는 ASMR 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행지에 대해서 뭔가 ASMR처럼 뭐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어떤 콘텐츠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직접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그 보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 관한 이런 풍경의 소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던 콘텐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과 관련된 이런 오디오 가이드 콘텐츠였는데, 그 뭐냐면은 뭐 이렇게 그 콘텐츠를 틀면은 몇 번 출구에 경복궁 몇 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이게 뭐 그 풍경을 묘사를 해요. 그다음에 그 풍경에서 들리는 소리도 같이 이제 거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고 말로도 이렇게 좀 해설을 묘사를 해주는군요. 그러면서 뭐 몇 미터 정도를 걸어가면은 뭐가 보인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 가이드이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풍경을 묘사하는 하나의 오디오 콘텐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ASMR이라고 또 소개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풍경 소리를 조금 더 평소에 저희가 듣는 것보다 더 좀 높게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경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것도 더 자세히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만 그래도 궁금하기도 굉장히 좀 필요한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베리어 프리라는 게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리어 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시설 아니면 콘텐츠를 조금 더 편리하게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허들을 낮추면 모두가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도 편할 것이고 허들이 없는 게 편할 거 아니까. 그렇죠. 난 넘을 수 있더라도 없는 게 편하니까 그런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 하여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연다고 하는데 이 워크숍은 베리어 프리 관련 교육과 커뮤니티 양성으로 지역 내 베리어 프리 문화를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0주에 걸쳐서 이 방금 설명하셨던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 제작 교육을 이제 해서 이걸 수료하고 또 직접 제작도 해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멤버와 함께 지속적인 베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 활동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 입장에서는 동료를 찾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조직하는 어떤 사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교육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워크숍 이후에도 커뮤니티 활동을 좀 지속해서 하실 분들이 이걸 신청하시면은 좋겠죠.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오디오 제작 교육 수강생 모집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여기 홍보 그 이미지를 보면은 그 어떤 수강생 모집뿐만이 아니라 베리어 프리 커뮤니티 넘어 신규 멤버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한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도 드는 것 결국에는 같습니다. 함께할 동료를 찾으러 네. 계시다. 지금 찾고 계시다.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한다고요. 네. 이 교육은 10주간 3시간. 네. 토요일 네. 쉽지 않은데 10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볼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10주 연속으로 이걸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베리어 프리를 향해. 네네. 자,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다음 달 18일 목요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참여자를 선별해서 19일에 이제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요. 치열한 경쟁이 있다면 이제 이게 아마 선별이 돼. 선착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뭐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수강료는 3만 원 정도이고 아마 이제 저희 게시물에 한번 링크를 첨부해드리면 어떨까? 이 구글 폼 그런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직접 이제 말씀드린 저희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뭐 치면 나오겠죠. 너머에서 하는 베리어 프리 이 오디오 가이드 제작 교육 치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베리어 프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런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도 그런 뭐 오디오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10주간 매번 토요일 3시간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긴 해서 불가능? 네. 그래서 이게 꼭 이번 요 수강이 아니더라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 너머의 커뮤니티 활동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거 외에도 좀 같이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아니면 꼭 여기 멤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뭐 제안을 드려서 뭐 저희와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저는 너머에. 베리어 프리에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좀 접점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 원주 아는 척도 이 베리어 프리를 콘텐츠를 말이죠. 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영상에 항상 자막을 일단 다 넣고 있는데 네네. 베리어 프리 자막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네, 근데 뭐 초창기에는 저희가 굳이 자막 없이 그냥 영상을 올리자. 뭐 편집 시간도 사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자막을 일단은 다 넣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베리어 프리에까지 가려면은 저희도 이런 자막 교육 제작 교육을 좀 받기도 하면서 저희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우의 뭐 뾰루퉁한 표정 뭐 뾰루퉁한 저 뭐야 저 소리 뭐 콧소리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넣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왜 굳이 비유를 근데 꼭 정우 씨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 녀석이 아주 그게 거슬리진 않지만 아무튼 뭐 저희가 자꾸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언급을 해야 그렇죠. 네. 다음 주에 한번 데려오고 싶네요. 다시 한번 출연을 2주 연속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정우 씨 얘기 너무 많이 했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베리어 프리 커뮤니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리어 프리 커뮤니티 너머 대신에 여행지 오디오 가이드 제작 교육 수강생 모집을 전해드려보았습니다. 우주씨, 저희 내일 콘텐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요? 네. 본인이 하기 민망하셔서 저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허허. 내일은 그게 뭔데 해서 우리 국인 씨가 일타 강사로 나섭니다. 이 원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육아 정책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 직접 당사자로서 맞아요. 이 헷갈리고 엇갈리는 육아 정책에 함께 뭐 저도 국인 씨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공부 좀 해보고 확실히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네네. 장단점까지도 한번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직접 겪고 계시니까 네네.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정책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방송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 아이 낳을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미리 들어보시면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70회 1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전우재였습니다. 모두 안녕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